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진짜 코앞인데요. 마트에 가면 물건값 때문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희한테 보내주신 뉴스 클립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번 추석 상차림 비용, 이것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시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이게 뭐 상당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왜 그런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거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왜 이렇게 물가가 뛰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품목들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정부는 그럼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 물가 상황의 어떤 배경, 맥락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또 정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진짜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그 부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마트에서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란다 이런 반응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YTN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9월 10일 기준으로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는 조기 있잖아요. 이게 25%가 올랐고요. 동태는 한 14% 올랐습니다. 조기가 25%요? 네, 그리고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달걀값도 한 20% 올랐고요. 특히 쌀은 1년 전보다 무려 27%나 급등했습니다. 와, 27%나요? 쌀값이요. 이야,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과일은 좀 어떤가요? 과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SBS 자료 보니까 사과 10개 소매 가격이요. 1년 전보다 4,000원 이상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 클립 보니까 연합뉴스 TV였는데 계란 한 판 가격이 거의 9,000원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주부님들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하나하나 가격 오르는 거 보면 좀 무섭네요. 근데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추석 차례상 비용 자체는 오히려 조금 내렸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국물가정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 이게 29만 9,900원으로 나왔어요. 30만 원 약간 안 되게. 그렇죠. 이게 작년보다는 한 1.2%, 금액으로는 한 3,500원 정도 오히려 내린 거고요.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YTN 자료에서는 과일하고 채소류 가격이 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서 그렇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조금 내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거의 30만 원이니까 높은 수준이고 또 이게 최종 수치라고 딱 안심하긴 좀 이르지 않을까요? 변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YTN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고 있는데요. 아직 추석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을 장마라든가 태풍 같은 이런 날씨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크고요. 게다가 이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 기준이라는 점, 이걸 감안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면 체감 비용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 추세는 뚜렷해 보이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물가가 불안정한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날씨 영향이 큰가 보죠. 네, 뭐 가장 먼저 꼽히는 게 바로 그거죠. 유례 없는 이상 기후. 그 경제 인사이트 자료를 보니까요. 올여름에 폭우랑 가뭄이 엄청 반복됐잖아요. 이게 농작물 생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배추 속이 막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수확 앞둔 작물이 그냥 물러버리는 그런 피해가 많았고요. 심지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서 잡히는 어종까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SBS 자료에서도 보니까 지난 5월에요. 이상저온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햇사가 나오는 게 늦어졌는데 이것도 최근 사과 가격 오르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진짜 기후변화가 우리 밥상 물가에 그냥 바로 영향을 주는군요. 그런데 날씨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축 질병 문제도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필 또 추석 대목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연달아 터져서요. 이게 물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보니까 경기 연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하죠. 이게 발생해서 그 농장 돼지 847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위기 경보 단계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 오를까 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돼지고기도 그렇고 아까 달걀값도 엄청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걱정이 큰데 여기에 AI 발생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정부도 확산 막으려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TV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 기후 문제, 질병까지 정말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생산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유통 구조, 이 문제도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농산물 살 때 내는 돈 있잖아요. 그거의 거의 절반, 2023년 기준으로 무려 49.2%가 유통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거의 절반이요. 유통비용으로요. 네, 이게 10년 전 2013년에는 45%였고요. 1999년에는 38.7%였대요. 그 유통비용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와, 소비자가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비용이라니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반대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SBS 자료 보니까 배추나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엽근 채소류. 이런 것들은 유통비용이 60%에서 70%까지 달해서요. 정작 농사지은 농가는 소비자 가격의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통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구조가 어떻길래요? 그 과정을 SBS 자료에서 좀 자세히 짚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생산자 손을 떠난 농산물이요,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여기가 이제 농산물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경매를 통해서 중간 도매상한테 넘어가고요. 이 중간 도매상이 이걸 다시 소매점으로 파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한 7% 정도 위탁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중간 도매상도 당연히 이윤을 붙이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자도 손해, 소비자도 손해, 이런 구조가 딱 굳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경제 채널, 그 경제 인사이트에서도 보니까 마늘 같은 거요. 막 출하량이 엄청 늘어도 도매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꼬집으면서 이런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높은 식료품 물가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SBS 자료 보니까 한국 식료품 물가 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1.5배를 넘어섰대요. 특히 과일, 채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생산 현장도 어렵고 유통 규조도 복잡하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그럼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당장 추석 물가부터 잡아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정부도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단계 대책 마련에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 자체를 크게 늘리기로 했어요. YTN 자료 보니까 사과, 배, 소고기, 명태, 오징어 이런 거 해서 21개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요, 평소보다 1.6배 늘려서 17만 2천 톤까지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자나 냉동 명태처럼 할당 관세 품목, 그러니까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거죠. 이런 품목을 추가해서 수입 물량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900억 원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걸로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해요. 이게 농축 수산물 쿠폰 형태로 지원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전통시장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 주 중에는 추석 선물 세트 할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900억 원이요? 와, 정말 큰 돈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가 부담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금난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역대 최대로 43조 원이 넘는 명절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요. 또 횟살론처럼 저소득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도 한 1,145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성수품 살 때 자금 부담 덜 수 있게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고요. 네, 소비를 좀 살리려는 그런 방안들도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추석 대목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이거 사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하는데 이걸 370억 원 규모로 하고 참여
시장도 한 400여 곳으로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고요. 그리고 태풍 피해 입었던 특별 재난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광정 활성화하려고 숙박 할인 쿠폰 최대 5만 원 할인되는 거 이걸 15만 장이나 발행한다고 하네요. YTN 분석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그 전에 지급됐던 민생회복 쿠폰 사용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번 추석 연휴를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단기 처방들이 막 쏟아져 나왔네요. 공급 늘리고 가격 깎아주고 돈 빌려주고 소비하라고 북돋아주고. 근데 이런 단기 대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계속 지적됐던 그 고질적인 유통구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긴 호흡의 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정부도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YTN하고 SBS 자료를 보면요. 농산물 유통 비용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1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걸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입니다. 지금 전체 농산물 거래에서 온라인 도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2030년까지 50%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이게 활성화되면 유통 단계가 좀 줄어들 수 있겠군요. 기존에는 연간 거래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서 더 많은 판매자, 구매자가 참여하게 하고요. 지금 보통 4단계잖아요. 생산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이 복잡한 구조를 생산자, 온라인 플랫폼, 소매상이나 소비자 이렇게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오프라인 도매 시장 안에서의 경쟁을 좀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같이 추진됩니다. SBS 보도를 보면 앞으로는 실적이 너무 안 좋은 도매 시장 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요. 평가 방식도 그냥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꿔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평가 과정에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매법인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문제, 약 7%,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에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YTN하고 SBS 자료 모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냥 모바일 앱으로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더불어서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을 한데 모아서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 이걸 첨단 기술로 처리하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2030년까지 전국 주요 산지에 30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SBS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요. 한 경제 채널, 경제인사이트에서 보도한 내용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하면서 특히 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조치하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정부가 9월 중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언급됐었다고 해요. 이 내용은 해당 출처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올 추석 물가 급등은 정말 유례없는 이상기후 또 가축질병 이런 생산 단계의 악재에다가 오랫동안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장의 물가 불안을 좀 잡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 처방을 내놓는 한편 고질적인 유통 구조를 송부겠다. 이런 장기적인 개혁 카드도 동시에 꺼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 추석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부의 여러 가지 할인 지원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 꼼꼼히 챙겨서 활용하시면 그래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유통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라던가 도매법인 경쟁 촉진 같은 이런 장기적인 유통구조 개혁안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혜택이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평가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는 농산물 가격의 거의 절반이 유통비용으로 사라진다는 이 사실은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과연 적정 가격이란 게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부의 대책이나 시장개혁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소비자로서 또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 로컬 푸드라고 하죠. 이런 걸 소비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